그래서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사진이라는 게 뜨고 제가 누군가라는 게 나와주면 좋겠죠. 영상 강사 서왕지라는 이름을 저는 쓰고 싶습니다. 그래서 타입 툴로 이렇게 바로 찍어주시면은 그래픽이 하나 뜹니다. 이렇게 이펙트 컨트롤에 가시면은 지금 방금 텍스트가 하나 떴습니다. 이렇게 타입 툴로 바로 찍어주셔도 되고 그래픽스에서 뉴 레이어로 텍스트를 해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렇게 해도 새로운 텍스트가 뜨죠. 예, 여기 새로운 텍스트 떴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편한 게 다시 말씀드리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부분에 시간선을 두고 타입 2를 선택한 다음에 제가 여기서 선택 툴랑 자르기만 쓴다 그랬죠. 이게 옛날에는 여기 없었거든요. 예, 이게 최신 버전에 오면서 이 타입 툴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쓰면 좋겠네요. 옛날에는 타이틀 디자이너라고 해서 다른 걸로 해서 자막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타입 툴을 눌러서 바로 사진에 내가 원하는 곳에 시간선을 두고 바로 사진을 그냥 클릭을 해주시면 빨간 커서가 안 보이시면 이렇게 고쳐주시면 되고, 저는 여기에다가 영상 강사 서왕지라고 쳤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폰트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이거를 컨트롤 올 해서 선택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선택툴로 바꾸셔서 이렇게 선택을 해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선택툴로 선택을 해 주시고 난 다음에 이펙트 컨트롤에 가셔서 저는 그러니까 폰트를 모음 TR 이게 좀 이쁜 것 같길래 이걸로 일단 바꾸겠습니다. 아까보단 낫네요. 그 다음에 여기서 폰트의 크기 아무튼 다 바꾸는 거는 모두 다 여기 이펙트 컨트롤에 텍스트라고 나와 있거든요. 타임 리매핑 밑에 여기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 거, 그러니까 벡터 모션도 다음에 설명하겠습니다. 모션 종류, 그 다음에 오페시티, 타임 리매핑이 모션과 오페시티와 타임 리매핑은 기본적으로 있고요. 저희가 텍스트를 만들거나 뭘 하면은 여기에 또 뜨죠. 이펙트를 새로 넣으면은. 그래서 이 텍스트 여기 선택된 상태에서 폰트를 좀 줄이겠습니다. 예, 한 55 정도로 그러면 해볼까요? 55 하고 저는 그 테두리, 스트로크 테두리도 검정색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스트로크를 체크한 다음에 OK를 하고, 너무 작으니까 한 5 정도, 7, 8? 네, 이 정도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했듯이 저는 이렇게 동그라미 먼저 뜨고 그 다음에 바탕에 깔리면서 제 이름이 뜨게 하고 싶거든요. 이 클립이 영상 강사 서왕지라는 텍스트가 있는 그 클립인데, 이 클립이 선택된 상태에서 그래픽스의 뉴 레이어에 저는 엘립스가 이제 타원형이니까 엘립스를 하나 만들고, 이거를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한 요 정도 작게 줄이고, 좀 안 보이시죠? 크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또 저게 자꾸 사라져서 또 사라졌네요. 이거 보여야 되는. 나왔다. 예. 자, 이렇게 동그란 상태에서 저는 속은 무슨 색으로 채우냐? 필을 속 채우는 채우는 색이거든요. 필. 그러니까 요거를 저는 아까 했듯이 노란색 비슷하게 좀 바꾸고, 그 다음에 테두리를, 이것도 마찬가지로 테두리를 검정색으로 바꾸고, 생기게 하고, 조금 테두리를 좀 나오게 하고, 그리고 너무 크니까 좀 줄이고, 네. 그리고 이쪽으로 갖고 오겠습니다. 한 요 정도면은 좀 작은 것 같네요. 살짝. 네, 요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에 뜨게 하고, 그 다음에 요 뒤에 바탕 또 있죠?
바탕을 다시 그래픽스에서, 이게 선택된 상태에서 그래픽스에서, 아이고 선택이 안 됐네요. 자, 여기 보시면은 뉴 레이어가 지금 아무것도 안 뜨죠. 그래서 이 상태는 지금 어떤 파일에다가 올리라는 얘기냐, 뭐 이런 것들이 얘기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꼭 선택이 된 상태에서 그 다음에 그래픽스에서 뉴 레이어에서 이번에는 네모니까 렉탱글로 잡아주시면 이렇게 뜹니다. 바로 그 전에 했던 거랑 똑같이 속이 이렇게 채워지고 테두리가 이렇게 채워지거든요. 이번에는 저는 그냥 이게 아니라 테두리는 하지 않고 그냥 필을 검정색으로 바꾸는데 또 사라졌네. 예, 검정색으로 바꾸는데 이렇게 또 좀 큰 것 같습니다. 동그라미보다는 좀 작은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바꾸고 위치도 다 가려지게 한 요 정도로 바꾸고, 요게 자막 밑에 가야겠죠. 그죠? 이렇게 가리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 쉐이프, 이게 헷갈리죠. 쉐이프가 두 개니까 이름을 바꾸겠습니다. 오른쪽 클릭하면은 리네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배경 네모, 뭐 아무 때나 이렇게 잡고, 위에 거는 동그라미 잡고, 그러면은 이 셋 중에 영상 강사와 동그라미와 배경 네모 중에 지금 제일 밑에 제일 뒤로 깔려야 될 거는 네모겠죠. 네모. 그래서 네모가를 제일 먼저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위로 올려주시면, 이렇게 위로 올려주시면은 뒤로 갑니다. 예, 뒤로 가요. 이제 그 다음에 원이 이 네모를 덮어야겠죠. 지금 다행히 지금 나머지는 순서가 다 맞는 것 같습니다. 뭐 사실은 원이나 텍스트는 순서가 바뀌든 말든 상관이 없죠. 서로 겹치는 부분이 없으니까. 아무튼 이 네모만 제일 위로 보내서 제일 밑에 깔아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제가 이름을 조금 적절히 놓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네모가 저렇게 검정으로 하면은 조금 보기가 좀 그럴 때도 있어서, 물론 이건 취향입니다. 검정으로 하셔도 돼요. 저는 여기서 오페시티를 조금 낮추겠습니다. 약간 투명하게. 한 70 정도로 낮출게요. 예. 70은 좀 많이 낮추는 건데, 이래도 되는 게, 제가 이 영상 강사 서왕지에다가 테두리를 줬거든요. 예, 테두리를 줬으니까 시각적으로 가독성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읽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만약에 테두리가 없으면 조금 애매할 텐데, 저는 테두리를 줬기 때문에 이 뒤에 배경을 70 정도로 낮춰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하고, 네모를 약간만 크게 하고, 예. 네, 이제 여러모로 위치는 일단 이 정도로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원하는 거는 원이 먼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원이 동그랗게 뜨고, 그 다음에 이 배경이 쫙 뒤에 깔리면서 쭉 깔리면서 그 다음에 자막이 페이드인 해서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걸 하겠습니다. 먼저 일단 중요한 거 제일 먼저 원을 했죠. 원이니까 배경 네모와 이름은 일단 이게 안 보이게 하겠습니다. 헷갈리니까. 여기 눈을 누르면 안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눈을 눌러서 안 보이게 하고, 동그라미를 이제 애니메이션을 시키는 겁니다. 오늘 한 애니메이션을 시키는 거예요. 애니메이션을 어떻게 시킬까요? 신인숙 씨. 아예 놀라지 마시고. 예. 자, 동그라미를 저는 하나도 안 보이는 데서 뿅 하고 나왔으면 좋겠다고 했거든요. 그럼 이게 포지션을 바꾸는 걸까요? 로테이션을 바꾸는 걸까요? 스케일을 바꾸는 걸까요? 스케일을 바꾸는 겁니다. 그죠? 예, 스케일을 바꿔보겠습니다. 하나도 안 보이니까 이 동그라미에 밑에 보시면은 이 어피어런스는 이제 다 필요 없고, 밑에 이제 트랜스폼 있죠? 트랜스폼. 형태를 바꾸는 거. 이게 모션이랑 똑같은 것들이 다 여기 있습니다.
이 쉐이프 안에 있습니다. 안에. 이 쉐이프에서 트랜스폼에서 스케일을 먼저 나는 처음에는 하나도 안 보이니까 0으로 했습니다. 잡았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끝났을 때는 당연히 스케일이 딱 맞는 100 사이즈가 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잘 보세요. 제가 원하는 게 이게 아닌데 저는 그렇죠. 가운데서 이렇게 원이 쫙 커졌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스케일의 기준점은 항상 앵커 포인트, 로테이션의 기준점도 앵커 포인트. 앵커 포인트가 어디 있는가에 따라서 스케일과 로테이션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앵커 포인트를 잡아주면은 이거를 이렇게 잘 보고 100이 있는 상태에서 보면은 앵커 포인트가 현재 왼쪽 위에 있어요. 요거를 중간으로 보내보겠습니다. 요거를 자, 좀 이때 안 보이니까 제가 좀 크게 하겠습니다. 예. 요 앵커 포인트 가까이 가면은 뭐가 이렇게 딱 보입니다. 뭐가 이렇게 화살표가 아니라 다른 상태가 되거든요. 요거를 잡고 이렇게 그냥 옮겨줍니다. 대충 중간에 맞추면 됩니다. 예. 대충 중간에 맞추고, 그리고 다시 fit로 가서 다 보이게 한 다음에 모션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면은 이 상태가 돼요. 예, 이 상태가 되는 거죠. 그죠? 자, 일단 첫 번째, 저는 이렇게 느릿느릿하게 가는 모션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좀 더 짧게. 그렇죠. 키프레임과 키프레임이 멀기 때문에 모션이 느린 겁니다. 그럼 키프레임을 그냥 당겨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보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사진 갖고 왔습니다. 저는 더 빨리 하고 싶어요. 그래서 확대를 해서 더 줄이겠습니다. 사진 갖고 예. 사진 갖고 뭐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원하는 거는 여기에서 그냥 다 갔다가 뚝 하고 바로 커지는 게 아니라 쭉 커졌다가 살짝 줄어들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크게 키운 다음에 해도 되고,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가운데 좀 찍어서. 맞습니다. 만약에 이 키프레임이 0이고 이 키프레임이 100인데 우리가 이 사이에 120짜리 키프레임을 넣어주면 어떨까요? 0에서 120이 됐다가 다시 100이 되겠죠. 커졌다가 작아집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여기서는 한 요 정도로 한번 해보죠. 아무래도 뒤쪽이 좀 괜찮은 것 같으니 여기서 시간선이 중요합니다. 시간선을 여기 두고 120을 한번 해보고, 그리고 해주면은 바로 생기면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사진 갖고 왔습니다. 너무 빠르죠? 빨라서 안 보이니까 조금 넓혀 보겠습니다. 사진 갖고 왔습니다. 좀 느껴지시나요? 사진 갖고 왔습니다. 사진 갖고 좀 더 크게 해볼까요? 시프트 키를 잡고 제가 원하는 프레임으로 가서 130으로, 140으로 좀 해보겠습니다. 하고 사진 갖고 왔습니다. 좀 느껴지시나요? 사진 갖고 왔습니다. 예. 블룩하고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죠. 제가 원하는 거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걸로 하고, 너무 블룩되는 것 같긴 한데. 예, 좋습니다. 그냥 이대로 하죠. 이건 130으로 줄이시든 뭐 어떻게 하시든 아무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저는 이게 일단 이 클립의 제일 앞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축소를 다 해서 이렇게 이 클립 다 보이게, 지금 제가 아까 여기를 보시면 제가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면서 확대와 축소를 하고 있죠.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지금 이게 보이는 부분이 이 부분 바뀝니다. 지금 그래서 일단 제일 축소를 하고 나서 마이너스 버튼을 누르고 축소를 하고 나서 이 클립을 이 키프레임을 3개 다 묶어서 제일 앞으로 이렇게 보내주시면, 제일 왼쪽 걸 잡아야 됩니다. 뒤에 걸 잡으면은 이렇게 갑니다. 앞에 게 더 가거든요. 그래서 제일 왼쪽 거를 잡고 이렇게 쭉 보내시면은 이 프레임의 제일 처음으로 가서 바로 이 클립이 제일 처음으로 가서 이 클립이 시작하면서부터 바로 시작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예, 이렇게 됐죠.
자, 이 다음. 자, 이제 쉐이프, 동그라미 쉐이프는 끝났습니다. 이건 접어놓고, 예, 접어놓고 다음. 배경 네모를 제가 이렇게 쭉 이렇게 나오게 하고 싶습니다. 그럼 배경 네모를 보이게 하고, 처음에 키프레임은 어딜까요?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반장님. 자, 배경 네모를 없는 상태에서 쭉 나오게 하고 싶어요. 없는 상태에서. 포지션을 바꾸면은 얘가 다 이렇게 이쪽으로 나올 텐데요. 그러면 스케일을 작게 했다가 포지션을 바꾸는 그렇죠. 스케일을 작게 했다 포지션을 바꾸든지 아무튼 중요한 거는 스케일입니다. 여기서는. 예. 그거를 생각을 하시고 스케일을 그럼 바꿔보겠습니다. 스케일을 어떻게 바꾸면 될까요? 작게. 자, 스케일을 어떻게 하면은 얘가 제가 원하는 거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얘처럼 이렇게 쭉 퍼져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제가 원하는 거는 이 길쭉한 네모가 이렇게 쭉 이 상태에서 있다가 그냥 쭉 이렇게 마치 두루마리가 펼쳐지듯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예. 예. 앵커를 어디다 고정시킬까요? 그렇죠. 앵커를 맨 앞쪽 이쪽에 고정시키면은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퍼질 텐데요. 그죠? 자, 이거는 제가 아직 말씀을 안 드렸으니까 이제 드리겠습니다. 스케일은 여기 보시면은 스케일이라고 나와 있죠. 스케일은 밑에 보시면은 유니폼 스케일이라고 있고 이게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가로 세로가 유니폼 하나의 형태로 같이 연동돼서 움직인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원하는 건 지금 세로는 안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가로만 쭉 줄어들었다가 가로만 100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그럼 얘를 풀어주면 되겠죠. 얘를 풀어주겠습니다. 유니폼 스케일을 풀어주고 이제 필요 없고, 자, 위에 보면은 버티컬 스케일이 있고 호리존탈 스케일이 있습니다. 버티컬은 이제 세로 스케일이고 호리존탈 스케일은 가로 스케일이죠. 수평. 예, 수평과 수직입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는 건 지금 수평만 쭉 줄은 상태에서 쭉 늘어나는 거니까 수평만 여기서 키프레임을 잡아주는데 처음 시작은 0이 되겠죠. 자, 그 전에 제가 잠깐 뭐 하나 컨트롤 Z로 체크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앵커 포인트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예, 앵커 포인트. 만약에 앵커 포인트가 또 확대를 좀 하고요. 앵커 포인트가 여기가 지금 있는데 여기가 아니라 앵커 포인트가 여기 있다. 그러면은 얘를 제가 수평을 줄이면은 이렇게 줄어들겠죠. 그죠? 왜냐하면 기준점이 여기 있으니까 얘는 기준점을 중심으로 줄어들고 늘어나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앵커 포인트를 여기 두면 안 되고 앵커 포인트를 아마도 이쪽에 두는 게 맞을성 싶습니다. 여기에 두고 줄이면은 이렇게 줄어들죠. 그죠? 자, 이제 다 했습니다. 저는 이걸 0으로 아예 줄여버리고 그럼 안 보이겠죠? 줄여버리고 자, 이제 이 스탑워치. 자, 애니메이션 하겠습니다 라고 해도 됩니다. 스탑워치를 먼저 하고 줄여도 되고 줄여놓고 자, 이제 여기서부터 애니메이션 하겠습니다 해도 됩니다.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다시 여기로 가서 예, 이 상태에서 저는 뒤로 가면은 이제 뒤로 가서 시간선 뒤로 보냈으니까 수평 스케일을 100으로 만들면 그 사이는 제가 좋아하는 사진 갖고 왔습니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 사진. 제가 좋아하는 사진 갖고 왔습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로 저는 요 사이에 지금 0에서 100으로 그냥 이렇게 쭉 늘어나는데 그러지 말고 요것과 요거 사이에 120을 넣어서 140 해볼까요? 140을 넣어서 쭉 늘어났다 다시 돌아오게 한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어떤 운동감을 느끼게 한 거죠. 그래서 좀 축소를 하고 한번 보면은 여기 제가 좋아하는 사진 갖고 왔습니다. 예, 여기 제가 좋아하는 사진 갖고 왔습니다. 140은 좀 심했네요. 예, 그건 좀 심했고 120으로 한번 해보고 이 또 심한 거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사진 갖고 왔습니다. 예, 제가 좋아하는 사진 갖고 왔습니다. 심한 거는 잘 모르겠는데 뭐가 이상하죠? 하나도 안 이상한가요? 제가 좋아하는 사진 갖고 왔습니다. 멈추는 느낌이 제가 원하는 거는 쭉 갔다가 딱 오는 건데 얘는 쭉 갔다가 천천히 이건 좀 이상하죠. 예. 자, 그러면은 뭘 또 조절해야 되죠? 키프레임을 조정해. 맞습니다. 자, 이제 완전히 이해하신 겁니다. 예, 키프레임을 자, 여기서 0에서 140은 빨리 가죠. 근데 140에서 100까지 오는 건 느립니다. 그죠? 그러면은 140을 이쪽에 두면은 아마 아까보다는 좋아하는 사진 갖고 왔습니다. 좀 빨리 되는데 전체적으로 좋아하는 사진 갖고 왔습니다. 제가 볼 때 좀 느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느리니까 얘를 조금 앞에 갖고 오고 얘를 좀 더 앞에 갖고 오면 좋아하는 사진 갖고 왔습니다. 좋아하는 사진 갖고 왔습니다. 좋아하는 사진 갖고 왔습니다. 예,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좀만 더 할까요? 좀만 더 줄이고 좀 더 운동감 있게 하려면 이 키프레임만 줄여주면 되겠죠? 좋아하는 사진 갖고 왔습니다. 좋아하는 사진 갖고 왔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게 제가 원한 거고 자, 이제 여기서 제가 원하는 건 이제 처음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제가 좋아하는 사진. 자, 시작하고 나오고 나서 여기 제가 멍하니 있다가 이게 나오죠. 저는 얘가 나오고 얘가 딱 멈추자마자 원이 커졌다가 멈추자마자 얘가 나오고 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역시 맞습니다. 키프레임을 여기 있는 키프레임을 제일 끝부분과 여기 처음에 키프레임을 한 곳에 두면은 얘가 멈추자마자 다음 애니메이션이 시작되겠죠. 네. 그러면은 그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쭉 갖고 오다 시프트를 잡고 갖고 오시면은 딱 걸립니다. 이렇게 딱 이게 스냅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보시면 여기 제가 좋아하는 예, 됐습니다.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요것도 됐고 이제 이름을 보이게 해서 이름은 저는 얘가 이게 딱 서고 나서 그 다음에 페이드인으로 나오는 거니까 그거는 뭘 바꾸는 거죠? 오페시티를 바꾸는 겁니다. 오페시티를 애니메이션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순간에서 오페시티를 역시 영상 강사 서왕지 자막에서 보면은 오페시티가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오페시티가 있습니다. 이것을 0에서 예, 스케일이네요. 오페시티를 여기서 0 잡고 그 다음에 조금 뒤에 가서 100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되는데 여기 제가 좋아하는 사진 갖고 예, 여기 제가 좋아하는 사진 갖고 저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두 개가 이게 딱 그 네모가 딱 멈추는 순간에 이걸 이제 서서히 나오게 하고 싶다면 마찬가지로 이것도 여기 딱 이 선에 똑같이 끝나는 지점과 시작되는 지점을 붙이면 되겠죠. 예, 붙이면 되는데 여기 지금 동글뱅이일 경우 그러니까 닫힌 경우에서는 이게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요걸 열어주시고 그리고 요 프레임을 둘 다 잡고 앞쪽을 잡아서 시프트를 잡고 가면은 딱 걸리는 점이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하면은 여기 제가 좋아하는 사진 갖고 만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뒤에도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실은 더 나가는 방법은 뭐냐?
이 상태에서 이제 사라질 때, 이제 계속 떠 있으면 안 되겠죠. 예, 사라질 때는 지금 어떻게 된 상태냐면은 나오는 건 나왔는데 사진 갖고 왔습니다. 뒤에 부분 이렇게 있다가 제 딸이 그린 건데 그냥 퍽 사라져요.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퍽 사라지지 말고 여기서는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하시는 부분입니다. 제가 이거를 나오게 했던 순서 반대로 얘를 타이틀을 왜 그렇게 놀라시나요? 자막을 서서히 사라지게 먼저 하시고 얘를 접으시고 그 다음에 원이 커졌다가 사라지면 됩니다. 2시 반까지 이걸 한번 해보세요.